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과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공익법인과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뜻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인세법 제2조 2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두 번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우리가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법 제2조 2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요, 이러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총 7가지 사항을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법인세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 충족을 하는 그 비부금을 받는 자가 당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그리고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역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도 오늘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은요, 여러분 총 6가지로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내용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피상속인이라든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있다 그러면 당의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와 관련돼서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의 출연재산에 대해서는요,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들이 합치된 의사로 당에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출연을 하되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만일 5명에 미달이 된다 그러면 5명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 중에 주식이라든가 출자 지분을 출연하는 경우인데요.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당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에 5%, 일정한 경우에는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 되어서 상속세가 부과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 혜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요,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등이 5%라든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 10%,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주식 등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사항일 수도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결산을 확정을 할 때 그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라든가 일반 기부금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는 80%까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특례에 따른 100%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우리가 당해 송금에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요, 이러한 송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그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당해 고유목적 사업 등과 관련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입니다. 비영리 법인은요, 원천 징수가 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납부 방법과 분리과세 원천 징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비영리 법인이 분리과세 원천징수 과세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당해 과세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수정신고라든가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경정 등으로 인해서 당해 과세 표준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다섯 번째는요, 이자 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내용입니다. 이자 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은요, 간이 신고 서식으로 과세 표준을 신고해서 기납부양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등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법령이라든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요,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계 신고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해 양도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공익법인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공익법인과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제가 총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첫 번째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증여받은 증여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자 소득만이 있는 그 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즉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익법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굉장히 개인화가 강조되는 사회이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노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노령층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가의 몫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몫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복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공익법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그럴 때는 우리나 우리 국가에서가 어떻습니까?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혜택을 이제 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 공익법인들은 그 이면에 어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께 좀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 좀 고심을 하다가 일단 제가 그 스토리를 풀어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과 세금 그 첫 번째 이야기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 총 6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 조금 써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아마 차별화된 여러분의 지식 수준일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법인을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익법인 설립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지원 혜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제2의 창업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일생을 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필히 이 공익법인에 대한 제가 들려드리는 공익법인과 세금의 스토리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다 낫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다 안 돌아오네요. 이제 제가 좀 이게 수술을 해서 갑상선 수술 다음에 이게 후유증인지, 감기는 좀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목소리가 끝까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저음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뵈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희 이 정성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항상 저희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공익법인과 세금 그 첫 번째 스토리 공익법인의 세금 혜택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